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스토리가 있고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 중에서 정말 저희 가슴을 뛰게 하고요.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일에 인생을 올인할 만한 그런 밸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일.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해볼 만하고 누구에게 권해도 자랑스럽고 떳떳할 뿐만 아니라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시장,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크게 말해볼까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세계의 빈민층을 도와라. 이게 미션이에요. 수익을 내면서 세계 빈민층을 도와라. 이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뭐 저소득층의 시장을 공략하라. 저소득층 하면 이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시장을 공략하라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받아가지고 딱 느낌 잡아서 마치 요새 세상에 뭐라 돼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로 돼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대로 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용어상은 얼른 봐서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하니까 이익을 내야 되겠죠. 사업은 이익을 못 내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건 사업답지 않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내라 이거예요. 사업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데 사업에 잘해서요. 그 사업의 모든 결과물들이 고객인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말도 약간만 바꿔서 말하면 저소득층을 도와서 다 부자 되게 해서 중산층 되게 해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좀 바꿔서 말하면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저소득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잘 도와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잘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그렇죠?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면서 실제로 그들을 정말 잘 도왔는데 그 도움 정도가 너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이 다 부자가 되고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저소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이 책의 주제예요. 지금 말한 그 명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피해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우려예요. 근데 우려를 극복하는 방법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 책을 아무리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논리력이 너무나 탄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책에서 제안하는 모든 내용을 100% 수긍할 수 있고 바로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파워풀한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사업하는 논리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권을 금융권을 보면 PB라 해가지고요. VIP 고객 해갖고 VIP 말고 모자라고 베리 V자를 하나 더 붙여요. VVIP. 시기에서 부자하고 장사해서 돈 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요. 서민들이 소외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좀 과정에서 말하면 어떤 은행에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예금도 안 받겠다 그래요. 심지어는 돈을 맡기겠다 하면은 이자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돈 맡겨라 이렇게 말해요. 수수료 내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니까 사회가 요새 뭐라 합니까? 1대 99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99%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있고 그다음 중산층이 있고 상류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를 한다면 지금은 극히 소수의 상류층이 1%가 있고 나머지 99% 중산층이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리고 쭉 내려가고 하향 평준화되고 쭉 저소득층으로 쭉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 경쟁 체제에 있어서 시장 경제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떨 수 없다. 수정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능력별 대우를 하고 있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거기는 대법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어떤 형태냐? NGO들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게 부의 분배. 부의 분배는 뭡니까? 돈 잘 버는 1% 당신들 이익 혼자 다 가져가지 말고 독식하지 말고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뭐냐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밑반죽 물붓기 같은 식으로 한데서 그게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부의 분배 가지고 사회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의 분배보다 더 좋은 것은 부의 창조라는 거예요. 대신 창조를 어디 하냐면 1%의 부의 창조가 아니고 소외된 99%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잘 도와서 거기서 부가 창출되게 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그걸 도와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양극화 현상의 부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을 실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하고 도전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내라.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뭐야? 저소득층의 시장을 공략해라. 거기서 뺏어 먹어라.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저소득층 고객을 나는 사업을 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내 사업 목적이다 해서 아예 딴 데 보지 말고 저소득층으로 시장을 딱 두고 목표를 하고 그들을 고객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 실질적으로 도와가지고 그들을 성공시키고 그들 잘 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실제로 도움. 일반적인 모든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점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 나눔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소외된 사람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합니까? 좀 냉정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정말 가슴 따뜻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목적 자체, 이게 책의 저술 목적과 그다음 내용 자체가 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부의 창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 잘해서 이익 내라. 사업자에서 이익 내라. 그렇죠? 그리고 이익을 내가지고 그 이익을 갖고 저소득층의 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라. 그러니까 가짜로 돕지 진짜 잘 도와서 사회가 뭡니까? 개선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 책 제목의 표지에 보면 40억 이렇게 나왔는데 40억 인구의 뜻이 뭐냐면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를 60억이라고 본다면 이제 피라미드 조직에 있어서 위에 뭐 1, 2% 있을 1억, 2억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5억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 40억 정도가 어떤 세상 전 세계에서 뭐합니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죠? 쉽게 해서 수입, 연 수입이 쉽게 해서 1달러를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사는 달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빈민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60억 인구에 40억이라면 거의 3분의 2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간과하고 사업에서 되겠는가?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어디로 합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장사해보고 해봐야 돈 나올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장사하고 사업하느냐? 그래서 아예 그 대상을 빼버리고 전부 이쪽에 치우치고 그게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들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일단 우리를 뭐예요? 흥분시키고 가슴을 뛰게 합니다. 야 그게 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은 거기다 매우 강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대안들에서 매우 비판적 목소리를 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NGO 같은 단체. NGO를 어떻게 하냐면요. 기부금을 모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뭔가 돕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비판론을 가지고 있냐면요. 쉽게 말해서 받아오는 거, 기부를 받아오는 것이 부의 분배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번 이익 나눠주라.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나눠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시간 지났을 때 NGO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시간 지났을 때 부자 되냐는 거예요. 경제로 더 자립이 되고 좋아지는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한국의 농어촌 문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FTA가 어떻다 이거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거죠.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농업이 강화돼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더 국제기능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NGO에 돕고 있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알고 보니까 NGO에 도움이 되는 기부금들 있잖아요. 기부금에서 조직을 유지 발전하기 위한 관리적인 비용이 적어도 3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10%든 20%든지.
자기를 위해 쓰는 것. 그죠? 그 썼긴 썼는데 그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라고 볼 때 해결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를 창조하자는 거예요. 부를 창조하자.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공공정책이 정부 정책이나 엔저나 모든 정책이 어디로 합니까? 부의 어떤 분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나눠줄 것인가. 그걸 공평하게 공정하게 올바르게 시비 안 불리게 잘 나눠줄 거니까. 이쪽에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솔루션이 못 되고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부의 창출 쪽으로 가자는 거죠. 사업을 일으키자. 기업가 정의 사업을 일으키자. 그 사업을 잘하자. 이익을 많이 내자. 사업 자체가 조석을 돕는 일을 하자. 이익 나도 이익으로도 잘 돕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 먼저 설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아주 훌륭한 일단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제가 뭐 무조건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주 훌륭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안과 의사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안과 이제 눈이죠. 안과 쪽에 관계된 병원에서 직업인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남은 여생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안과 기술이니까 시각 장애인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 순수하게 봉사 정신으로 안과병원 하나 개업한 거예요. 자, 안과 전문의가 안과 분야에서 전문의가 안과병원을 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도에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눈 있잖아요. 우리 뭐 눈에 많은 질환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수술만 간단히 해주면은 나올 수 있는 병들이 많은데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시각이 뭔가 좀 안 질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된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뭐 안에 눈에 관계된 많은 질병도 있지 않게 뭐 녹내장도 있을 거고 뭐 다양히 있는데 여하튼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낫는 건데 가난한 사람, 아까 부자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그 질환을 그대로 평생 유지해 가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병실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병실을 만들었어요. 11명 병실을 만들었어요. 11명, 그러니까 침대 11베드 정도. 작은 병원이죠. 개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부자도 아닌데 큰 병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작은 병원을 냈어요. 냈는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작은 병원을 냈는데 본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서름을 많이 받아요. 차별 대우. 돈 많은 사람은요. 좋은 기계에서 좋은 의료시설,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기계에서 그렇죠? 그러니 성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계에서 수술 받으면 성공률이 100%라면 100은 넘으시면 99.9%라면 싸구려 기계에서 수술 받으면 그걸 이용해서 수술 받으면 성공률이 70%밖에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분은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요. 지구상에 있는 설비 중에 안과 최첨단 안과 기계 설비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걸 가져다 놨어요. 최첨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과 병원에 있는 그런 수술용 기계 중에서 가장 좋은 기계 있잖아요. 가져왔어요. 그는 평생 안과를 했기 때문에 환자 탁 보면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렇죠?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상징적으로 숫자를 말할게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500를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과 수술 $500 낸다. 가난한 사람이 $500가 어디에 있어요? 돈 없으면 못 간 거잖아요. 자기는 아까 마음이 뭐라 했으니까 봉사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숫자가 얼마인 거 보니까 10분의 1이면 될 것 같아요. 반값 크게 아니고 10분의 1. 자, $500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쓰는 최첨단 기계를 사와가지고 병원에다 딱 가져다 놓고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을까요? $50.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로서 안과의 최고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병원 하나 개인 병원 하나 차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안과 개업을 하면서 기계를
최첨단 기계를 딱 가져다 놓고 최고의 의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 미어 터지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50달러를 갖고 500달러를 내야 될 서비스를 100% 퍼펙트하게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의사가 마음에 들죠. 병원에 가는 목적이 의사 만나러 오는데 의사가 A급 의사인데 의사가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기계가 A급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뜻이 뭐 하니까 야 이거 정상병원에 가면 그쵸? 정상병원에 가면 500달러 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서비스를 10분에 50달러 서비스 받는다 하니까 이거 뭐 손님 기다릴 필요 없어요. 줄 서 있는 거야. 줄 서 있어요. 아르바이트 여직원 조수 하나를 고용해서 니 내 보조 간호사 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켰어요. 인사도 잘하게 하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등감에서 주눅들어 있으니까 가서 밝혀서 너 잘 섬겨라, 잘 봉사해라, 인사도 잘해라, 깍듯이 대해라. 그리고 또 교육도 시켰어요. 이게 뭐고 이제 뭐 의료 기술이잖아요. 기계 작동법부터 해가지고.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훌륭한 조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데 일단 환자는 무한대로 줄 서 있습니다. 그쵸? 10분의 1이니까. 침대에 순번대로 와서 일러러 눕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대기에 준비를 딱 해요. 숨막히 준비하면 이 베테랑 수술하는 사람 1번 딱 가가지고 평생 했던 기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좋은 기계를 가지고 후딱 해치우고 옆으로 착 하는 거예요. 옆으로 착 하면 여기 미리 아까 세팅해놨어요. 그쵸? 그냥 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간호사가 빨리 이제 뒷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하고 또 그다음 3번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2인 1조가 돼가지고 조수 열심히 준비 작업하고 있걸. 뒷 마무리하고 있고 이 전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반나절 만에 50명을 수술을 끝낸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 신기록 정도가 아니고 저기 뭐 금메달 리스트 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큰 병원에 500만 원, 500달러 받는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 오전에 수술하면 잠을 오전 다 가요. 시간 오전 담당, 오후, 그쵸? 그 수술실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장이 불편하죠. 여러 면에서, 그쵸? 딱 가면 사전 준비 한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30분 걸리죠. 예를 들면 30분, 1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 뒤져서 반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그러니까 반나절에 1명, 2명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의사가.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60명 했어요. 50명 했어요. 5, 60명을 반나절에 했어요. 왜? 줄 서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쵸? 그래서 훌륭한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문 의사가 그쵸? 좋은 기계를 가지고 급한 말로 해치워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큰 병원에서 500달러 받고 오전에 두 사람 했으면 1000달러 수입 생겼겠죠. 근데 아까 50달러 받아서 아까 60명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매출이 더 커져버렸네요. 이 현상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생산성이랄까 시간당 것이 시켜서 아까 단가는 10분의 1인데 생산성이 10배 이상 올라와 버리면 그렇죠? 돈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제 원장 월급 줘야 되잖아요. 일반 큰 병원에서는 이제 뭐 전문 병원이니까 급여가 높죠. 근데 이 원장은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봉사자잖아요. 봉사자. 자기 은퇴한 사람이에요. 자기 월급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 좋은 말이 있어요. 재능 기부한다고. 자기 재능 기부한 거예요. 그 퇴직금 받아서 기계 좋은 기계 샀어요. 여러분 더 멋있는 말입니까? 빚이 제로예요. 자기 사자 다 털어가지고 좋은 기계 사가지고 자기가 재능 기부하는데 착한 조수 걔도 봉사활동 투철해가지고 월급 안 줘도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액이 일반 큰 병원보다 안과병원보다도 매출액이 2~3배 올라가는데 돈이 쓸 게 없네요. 나갈 게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월급 줘야지 생각해서 평균 임금 있잖아요. 평균 급여. 그렇잖아요. 평균 급여에서 급여를 줬어요. 급여를 줬는데 여러분 이 의사가 길거리를 나가니까 이제 거리에 성자가 돼가지고 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죠. 이 여직원 조수가 길거리 나가면 감사해요 인사하면서 돈은 뭐 남받고 똑같이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줄 서는 거예요. 뭔가 저 거기서 일하면 안 돼요? 일 좀 배우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했어요.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분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해냐면 모든 사람이 사업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성이 매우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동기를 말했죠. 동기가 뭐냐? 돕고 싶어서, 그렇죠? 봉사하고 싶어서. 근데 봉사하고 싶어서 돕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생산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도리어 매출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돈은 또 낭비도 별로 없는 거예요. 빼돌리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병실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침대를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직원을 더 뽑을 수가 있죠. 정상 월급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고임금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임금 있잖아요. 다른 병원에 받는 급여의 뭐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은 병원이니까 여기도 안과 병원이에요. 정상 병원이에요. 다만 똑같은 기여권은 일반 병원보다 10분의 1 싸고 여기 와서 수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저소득층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렇죠? 조건이 그것만 달라요. 우리는 부자 상대로서 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고객은 정해졌어요. 저소득층. 그렇죠? 인도에 사는 저소득층 사람은 이 병원에 와서 일반 병원에 10분의 1 가격으로 수술받을 수가 있어요. 매우 친절 서비스 받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드디어 병원이 돌아가니까 재정이 생기니까 직원을 뽑는데 이분 아이디어가 얼마나 멋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대로 조수가 하려면 의학 지식이 있어야 조수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네가 이제 여직원을 뽑을 때 이야기해요. 자네가 이 일을 평생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적성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무료로 2년 동안 공부 좀 시키겠다. 간호대학 있잖아요. 2년 실습하겠다. 2년 실습 끝나고 나서 본인이 나 적성이나 모든 걸 봐서 적합하다면 계속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 2년 동안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낮에는 실습하고 병원에서 의과대학 같이 안과 병원에서 안과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 시간을 내가지고 2년 과정으로 정규 의과대의 간호 과정 있잖아요. 그보다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과정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강의할 거 자기가 강의하고 시간 내가지고 강의하면서 자기 친구들, 교수들, 관계사람 있잖아요. 외부 강사비 주고 자기가 의학 전문가잖아요. 커리큘럼을 딱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공부해야겠다. 다 해가지고 또 이건 시간 이 정도 해야겠다. 자기가 편성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100점짜리 간호 전문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든 거예요. 과정을 만들고 자기가 마치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직원 후보생, 예비 후보생, 2년 코스로. 학비 다 주고 월급도 주고. 알아야지 일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말을 와서 의사 뺨치듯이 의학 지식이 좋아진 거예요. 자격증만 의사가 아니다 뿐이지 2년 졸업하면은 이제 안과 병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뭐 의사 못지않게 다 숙련이 되도록 훈련이 되고 2년 됐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본인에게. 계속 할래? 이렇게 물으면 답이 뭐라고 하겠어? 다 왔다 하죠. 그렇죠? 그럼 부모 동의서 받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정말 그런 거 보자. 그렇죠? 이제 특별한 결격사에 있는 사람은 탈락이 되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제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거기에 올 때도 면접 볼 때도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을까 면접 봐서 뽑고 응시율이 많으니까 뽑아서 태도 적자가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2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2년 동안 훈련받은 간호사가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병원에 드디어 이제 청빙 이제 의사들이 오죠. 이제 고용 의사, 월급 받는 의사가 와요. 의사가 오는데
온 의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못 받아요. 뭐냐면 평균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이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돈 쓸 수가 없어.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평균으로 살자 이게 평균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인데 우리가 고가 고임금 돼가지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생활도 해야 되니까 평균 급여 있잖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평균 급여죠. 평균 수준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급여만 주는 거야.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소심해갖고 오전에 60명, 오후에 80명을 해치우니까 여러분 이 고용된 의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또 조수 손발은 탁탁 맞아갖고 다 준비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바로 또 끌려가듯이 그렇게 의사들이 이제 수술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수술의 달인이 돼가지고요. 큰 병원의 의사들은 수술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쩌다 한번 하니까. 근데 이 병원이 저 수술 계산하니까 환자는 일렬로 저기 서 있어요. 그쵸? 무한대로 서 있어요. 그쵸? 오는 대로 들어와서 그 조수가 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사전 준비 다 하고 의사는 열심히 수술하잖아요. 좀 과정에서 말하면서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점심 먹고 쉬자는 말이 참 안 나와요. 왜?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다 침대에 누워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의사가 식사를 하는데 다 누워서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병원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술하다가 이제 드디어 땡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가 식사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계속 뒤통수가 땡겨가지고 그렇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하면 한 40분 좀 뻐근해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쉴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래서 점심시간 15분이에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 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그렇게 의사마다 신기록 경신대를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이 안 줄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잘랐어요. 뭐냐면 월요일 날 잘린 사람 내일 아침에 오세요. 순번표 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이 돼서 다음 주 오세요. 이 말 해야 되는데 이틀이나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멀리서도 왔는데 소문 듣고. 그래서 바꿨어요.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주 6일 근무로. 그것도 토요일로 반나절 근무가 아니고 풀.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아까 말한 평상급여 있잖아요. 평균으로 받아요. 그래서 자 결론을 말할게요. 이 병원이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다른 병원보다 매출이 높다. 그렇죠? 왜 높을까요? 인당 받는 비용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환자 이렇게 보는 환자 수가 몇십 배가 되니까 10분의 1 급여를 받는데 10분의 1 급여를 받는데 10배를 더하면 본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10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점심식사 시간 15분 하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주 5일 근무하고 주 6일 하는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오전 오후 그냥 완전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그냥 뭐 수술을 뭐라고 말할까요? 좋은 말로 뭐 표현 적당 표현 해치워버리고 있는 이게 막 그냥 수술과의 전쟁하고 신기록 세우기 경신대를 매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1번 매출이 매우 높지요. 그런데 비용 나가는 게 어느 병원보다도 반밖에 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반이 남는 거예요. 이익이 반이 남아요. 반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정이 생겼으니까 이 재정이 누구한테 나온 재정입니까? 저소득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시장을 뭘 해주세요? 도와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실 늘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간호사 많이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해갖고 학생 늘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의사 채용 좀 더 하고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지고 인도에서 그 정년퇴직의 할아버지 한 분께서 사업 시작했는데 이미 인도의 전 지역에 큰 병을 4개나 만들었고
한 병원에 의사 수가 300명씩이 되고 돈은 이익률이 50%가 넘어가고 그 이익을 가지고 계속 병실 늘려가고 사업을 늘려가면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사들도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순번제 정해가지고 의사 많이 뽑았어요. 순번제 정해가지고 학회 가서 공부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과정 배우게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능력 개발하게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일반 간호대학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인도 정부에서 이 병원 그 안과병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우리 그 간호사 과정이 좀 뺏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의 설비를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의사들에 대해서 일을 기능적으로 수술 전문가가 되게 하면서 또 학회나 공부 자기 분야 있잖아요.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시간 남아가지고 또 로테이션 조정해가지고 팀 짜가지고 지금 이제 오는 사람들 다 도왔잖아요. 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순회지도 이제 다니면서 안과 눈이란 무엇인가 구조부터 해서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뭔가 가서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가난한 것도 서러워서 $50가 없어서 술을 못 받는 사람 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큰 병원은 $500라겠죠. 10분에서 $5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아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순회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실태도 가서 보니까 정말 도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50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평등한데 $50, 10분의 1 $50도 못 내서 돈이 없었고 서러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고민하다가 무료병원을 만들었어요. 무료병원. 무료병원 뭐냐면 이제 돈 안 받는 거예요. 무료니까 그냥 무료예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병이 절벽 붙였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료병원 받는데 수술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료병원의 설비 그대로 옮겨놓고 유료병원의 의사가 수술해요. 그러면 돈 $50 낸 사람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편의를 좀 차별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바꿔준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래도 좀 그 $50 낸 사람이 좀 섭섭하지 않도록. 자, 대기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이렇게 기다리는 환자가 그렇죠? $50 낸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기다려요. 그런데 무료로 온 사람은 매트리스에 누워서 기다려요. 매트리스에 누워서 기다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방에다 침대를 놓으면 이렇게 그 공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침대 6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 방에 6개밖에 안 들어가요. 매트리스 놓고 쭉 이렇게 누우면 3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있어요. 이제 무료 환자까지 넣고 나니까 인원은 이제 수술 인량은 무한대죠. 그렇잖아요. 무한대도 불구하고 드디어 뭐 합니까? 이 병원의 의사들을 병원 측은 차별 없어요. 돈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진짜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도에 시각 장애인 있잖아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의 인도 전역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 인구의 한 30% 정도를 이 병원이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더 잘하고 그 숫자를 계속 올려가겠다. 60%, 80%, 100%를 하겠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그 안과병원 있잖아요. 안과병원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이템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샴푸 있잖아요. 우리 생활용제, 샴푸에 머리 감는 샴푸. 샴푸도 일반 서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샴푸가. 그렇죠? 샴푸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샴푸를 만드는 거예요. 샴푸의 시장 가격은 정해졌어요. 서민들인데 가격을 반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격 반. 여러분 가격을 반하고 샴푸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원가가 안 맞죠. 여러분 이 샴푸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샴푸의 베테랑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생산성 향상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샴푸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장을 합리화시키고 잘해가지고 생산성이 많이 올라서 다른 샴푸 공장보다도 생산성이 5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죠? 이익이 나는 거예요. 반가격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샴푸를 인도에서 제일 싸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싸게 만들었더니 드디어 뭐합니까? 샴푸 이제 잘 팔리죠. 얼마나 잘 팔리냐면 기능성 샴푸라고 해가지고 최고급 샴푸들 있잖아요. 그 안과에서 한 거 보니까 최고급 수술 도구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누도 뭐 기능성 비누들은 막 있고 샴푸도 기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등등해서 아주 최첨단 샴푸를 일반 샴푸의 반 가격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소득층도 좋은 샴푸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고 샴푸 쓰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가격은 반 가격으로. 부자들은 저 돈 정상 가격 쓰고 우리는 대상이 뭐죠? 우리는 부자 관심 없어요. 저 빈민가들 있잖아요. 그쪽에 가게 매장 내서 물건을 파는데 그렇죠? 근데 샴푸 질이 너무 좋으니까 부자도 사가네요 거기서. 가격도 싼 데다가 품질이 좋으니까. 그래서 인도 샴푸 시장의 시장 점유율 90%를 점유했어요. 시장률 90% 하는 말이 주변 상식이 뭐냐면 폭초면 싹 잡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치과 의사가 아까 안과 의사 말했잖아요. 또 샴푸 말했잖아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자기도 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치과 의사가 다시 거였어요. 치과 병원에 이 사람은 또 치과 전문가가 잘 보세요. 치과 전문가가 치과 병원을 만들어서 치과 병원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뭐 기공산이 뭐 있잖아요. 그것의 공법 개선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격을 제일 싸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내 생산성이 너무 높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내 치과 병원 그것도 아까 똑같아요. 원리 원칙은 똑같이 해서 그렇게 좋은 사례를 받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많이 나고. 근데 공법이 좋아 생산성이 너무 잘 나와서 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의 전 일반 치과 병원에 공급해요. 싼 가격으로. 결론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 됐어요. 치과 임플란트 인도에 공급하는 사람. 그러한 비즈니스가 인도에서 생기는 거 보고 드디어 인도의 금융가가 돈 가진 사람이 드디어 뭐 하는 생각입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자립을 할 수도 도와야겠다. 가난한 사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립하게 돌아보니까 드디어 뭐할까? 이제 상담사를 고용해가지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자립하려고 그래요? 했더니 누구는 수공하려고 하고 누구는 뭐 등등해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사업 미천 내주는 거예요. 사업 미천. 금리를 반가격으로. 남들 보니까 다 10분의 1 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10분의 1 갖고는 은행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여하튼 적정 금리, 매우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 자금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자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컨설턴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상담사 그래가지고 상담사가 드디어 뭐 합니까? 상담사가 가가지고 옆에 가서 이제 경영 상담사 있잖아요. 경영 지도사가 가가지고 아까 말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친구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되게 해주고 팔아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 자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의욕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잘하는 전문가가 옆에 이제 순회 방문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회에서 뭐 매일같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그 리스트 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객 그러니까 이 은행 소속으로 아까 말한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에 소속해서 쉽게 해서 뭐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요. 근데 이 방문하는 사람은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은행에서 받아요. 그렇죠? 은행에 고용된 전문 경영 지도사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대출을 해간 모든 고객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생산하는 것도 도와주지,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지, 판매하는 것도 도와주지, 장사까지 해주지. 그럼 매출이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이 이제 이자 또 내지요. 그거 갚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돼요. 그래서 일이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은행이 인도의 최대 은행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층이 무한대니까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에 대량 생산 방식 뭐 이러잖아요. 고객이 줄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저시민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하고 하는데 컨설팅 무료로 해준다 하지 금리도 싸지 사업 잘하도록 다 자립화 방안 도와주고 있지. 그 대출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와가지고 저도 창업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하고 싶은데요. 저 아이디어가 뭐 있는데 이렇게 말만 해도 친절하게 그렇다면 하고 또 옆에서 딱 사업 객수도 만들어주죠. 계산을 뽑아줄까? 그럼 돈이 한 5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속여서 써주잖아요. 그러면 제주창조에서 1000만 원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 필요한 거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창업해가지고 사업 잘하게 도와주니까. 그럼 한 사람이 사업하니까 그 옆에 동생도 해야죠. 가족도 해야죠. 친척도 해야죠. 이제 삼촌도 해야죠. 수요가 무한대요. 은행이 대출을 금리를 작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을 보면 예금 들어오는 걸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굴릴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자금이 있는데 돈 뗄까 걱정 나가지고 신용 등급 있잖아요. 신용 등급이 딱 해가지고 이게 신용에서 원금 받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아까 1% 집주로 막 하다 보니까 돈을 맡길 데가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대출 심사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는 뭐냐? 신용 불량자만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환 능력 없는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담보 능력 제로인 사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하죠? 무한대니까 돈이 남질 않아요. 그렇죠? 예금이 들어오거나 돈이 맡겨오면 대출이 줄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줄 서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뭐냐면 고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고객 만족도부터 제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의 시장을 공략하라 이 키워드에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아까 인구 분포를 볼 때 피라미드 이렇게 봤을 때 맨 밑에 층이잖아요. 이게 무한대 숫자가 있어요. 도리어 그 사업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규모가 작아서 다 감당을 못해요. 자, 은행을 만들었는데 돈은 무한대로 100% 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가져갈 사람 줄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뭘 걱정합니까? 못 갚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경영 지도자가 딱 붙어서 순회 방문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생각, 어떤 사람이 자립 의욕을 가지고 잘하겠다 하는데 복투다 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도록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사업을 하니까 매출이 발생하고 팔아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좋은 물건 있으면 뭐 다 가져다 은행 직원들 다 팔고 돈 줘도 되겠네요. 쓸모 있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십시만 도와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은행들이 아까 말한 그렇게 신용평가 잘하고 그렇게 신경 쓰는 은행도 못 받는 회수율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3%다. 담보 능력 제로이고요. 담보 능력 제로죠. 그리고 신용 불량, 신용 등급을 해서 맨 밑에 층에 있는 이 사람들만을 100%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의 이 은행에 아까 말한 그 부실률 있잖아요. 일반은 3%도 이거 1%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인도의 최우량 병원이 되는 거지. 아니 최우량 은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이걸 보고 드디어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해서 브라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주고 있는 시사점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적어놨어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기본 정신인데 뭐냐면 돕긴 도운데 쉽게 말해서 부의 분배로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로 도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왔으면 좋겠고 부를 창출하고 창조했으면 좋겠다는 게 타겟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의 분배가 아니고 뭐랄까 피라미드 구조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를 하는데 타겟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타겟은 피라미드 구조의 이 빈민층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삼각형 생겼잖아요.
요 40을 도우는데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요?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피라밋과 다이아몬드 차이를 보죠. 이 모든 맨 밑에 있는 이 40억이라고 말하는 이 인구를 어떻게 합니까?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아까 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들을 잘 돕고자 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피라밋 구조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가는 멋진 사업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어떤 마음의 생각이냐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업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포인트가 있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째, 전문가가 뛰어들어야 생산성과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반의 반을 받아라 그 말이죠. 저소득층 상대로 하면서 고가 받으면 되냐 이거예요. 돈은 적게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적게 받으라고 하죠. 적게 받으라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거야? 고객이 뭐 하죠? 무한대로 있는 거죠. 전문가가 공법을 잘 해가지고 드디어 뭐 양 있잖아요. 양이 무한대니까 일반 어느 비즈니스로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간단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은행에 대출 창고 가 있으면 사람이 줄 서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좀 한산해요. 그렇잖아요. 매우 바쁠 때는 바쁘죠. 바쁜 피크타임이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 하루 8시간을 놓고 봤을 때 바쁘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 대상으로 은행은 아침부터 저희가 줄 서 있죠. 다 바쁘죠. 다 상담하기 바쁘죠. 그렇죠? 여기에 속해 있는 경영지도사도 지도하기 바쁘죠. 일이 무한대죠. 일이 잘 돼가는 그 모든 관계자 모두가 다 보람 있죠. 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사업도 잘 되고 돕는 것도 잘 되고 실질적인 것도 잘 되고 창업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요드라고 해가지고요. 요드가 뭐냐면 여하튼 요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더 길게 설명 안 하고 요드가 있는데 그 요드가 소금에 요드가 있대요. 소금에 요드가 있는데 이게 불량 소금이 되거나 소금 처리가 잘못되거나 소금이 오래되거나 등등하면 이 요드가 이게 달아나 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그 섭취해야 될 영양소 중에 요드가 있는데 비싼 소금은 관리가 잘 돼가지고 요드가 잘 붙어 있는데 싸구려 소금은 이 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싼 소금을 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요드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은 요드 결핍 현상으로 영양실조가 되거나 요드 결핍에 따르는 이제 환자들이 인도의 저소득층에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느 전문가가 보고 실험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요드가 안 달아나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방법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오래 가더라도 요드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있잖아요. 누굴 위해서? 저소득층은 싼 소금을 사는데 그 싼 소금에 붙어있는 요드가 도망가가지고 그들이 싼 것은 먹는 소금을 먹은 사람이 영양 결핍으로 요드 결핍으로 해서 많은 병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소금에 싸든 비싸든 소금 속에 붙어있는 요드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방법 개선했어요. 개선해가지고 정부에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해요? 홍보 좀 해주라고. 쉽게 해서 소금 살 때 이렇게 주의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소금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서민층을 위한 싼 소금 만들어 파는 거 있잖아요. 소금. 근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인가? 쉽게 해서 비싼 소금은 관리가 잘 되니까 요오드가 붙어 있어요. 싼 소금에도 요오드가 붙어 있는 소금 있잖아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싸게 팔면서 정부에다가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쉽게 해서 요오드 선택법 있잖아요. 요오드 할 때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해야지 여러분 건강에 요오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 아니 이제 방송에 광고를 했더니 국영방송 딱 보니까 이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 그 뭐 인플루엔자하고 뭐 사스 뭐 등장하면서 손 씻기 운동하면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 보건을 위해서 뭐 합니까? TV 방송에서 손 씻기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싼 소금 샀는데 그게 요오드가 없어가지고 요오드 환자가 많은 걸 보니까 정부도 이게 보건성이라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데 이 민간 업체가 좋은 소금 개발해가지고 파니까 정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광고해달라고 광고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인도에 가난한 사람이 빈민가인 사람이 TV가 없는 거예요. TV가 없어요. TV에 광고를 했는데 TV를 못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각 동네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 월급 줬어요. 수당 있잖아요. 홍보요원. 가가호 방문해서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강의하라고. 마을 지킴이. 동네마다 브라마다 한 명씩 임명하는 거예요. 당신 마을은 요오드 결핍으로 아픈 사람 없어야 된다. 당신 책임이다. 내가 한 달에 수당 줄 테니까 당신 이 동네 책임지라고 해서 인도의 전 마을의 도시에 새마을 지도자. 그렇잖아요. 건강 향상을 위해서. 회사에서 수당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떳떳하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수당까지 받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거.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 전역에 요오드가 붙은 소금 아까 가격에 좋은 소금 있잖아요. 품질 나쁘지 않아요. 그 소금의 보급률이 현재 100%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 회사 1등 했어요 또. 자, 1등 했다는 말은 너무나 간단한 숫자예요. 제가 숫자를 말할 테니까 1등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보세요. 1번. 가격은 남보다 반 떨어지는데 판매량이 남보다 30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격 싸고 품질 좋죠. 인도 모든 가난한 사람이 이걸 다 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아까 수로 보세요. 수가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럼 부자도 품질이 더 좋은데 품질이 보증되는데 가격을 따서 품질이 좋은데 그럼 부자도 사죠. 중산층도 사죠. 가난한 사람도 사죠. 다 사죠. 그렇죠? 어찌 보면 국가 보고를 위해서 공익사업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뭐합니까?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수익성이 안 되고 사업이. 그래서 이 책에서 관계된 사람이 NGO와 정부의 부의 분배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눈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잘해서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지 머리 쓰지 않고 나나만 조금 잘못하면 거지근성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NGO 또 정부에서 빈민구제,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해서 무슨 뭐 이렇게 생활보호자 대상자, 그렇죠? 경로 이 모든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의 창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보면 소금도 필요하지만 샴푸도 필요하지만 비누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죠. 비누도 1등이에요. 왜? 가격은 남보다 싸고 판매량은 남보다 매우 많고 수요는 무한대걸. 그러면 사업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좋은 품질을 값싸게 그게 도전하는 과제죠. 좋은 품질을 값싸게 하는 방법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품질을 값싸게 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제조원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 제조원가를 낮췄는데 손님은 줄 서 있고 그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틈새 시장도 하고 목표 타겟 고객 타겟 시장 해가지고 다 막 그렇게 홍보하고 막 손님 끌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뭐 손님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하고 손님이 항상 줄 서 있는 비즈니스하고 매출액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뭐합니까? 저소득층의 시장을 공략하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진정으로 1등하고 싶다면 고객 타겟을 고소득층으로 가지 말고 VVIP로 가지 말고 가난한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당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품이 뭐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남하듯이 하지 말고 연구 좀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품질에 있어서는 싸구려 만들지 말고 품질에 있어서는 최고 물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당연히 사명 갖고 제품 개발하고 서비스 창출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저소득층이니까 당연히 싸야죠. 당연히. 이론상으로 10분이 되면 좋겠고 100분이 되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100분이 하고 도저히 자신 없으면
반가격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상으로 남보다 반가격을 했는데 손님이 무한대로 줄 서 있는 분위기 같으면 당연히 매출은 1등이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나왔어요. 그 이론이 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쓰는 모든 내용에 S자 커브라는 게 있어요. S자 커브 있잖아요. S자 커브는 이제 도입기라는 게 있고 성장기라는 게 있고 성숙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S자 커브. 이게 모든 비즈니스의 제품의 상품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 S자 커브가 기본 곡선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S자 커브가 아니고 I 커브라는 거예요. I 커브. I 커브는 뭐냐면 쭉 갔다가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소득층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을요. 세상에서 제일 싸게 만들면서 품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딱 내놓으면 저소득층의 숫자가 무한대로 있는데 매출이 어떻게 올라가요? S자로 올라가나요?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S자컵을 따라가지 않고 I컵으로 간다는 거예요. I컵의 직선으로 쭉 올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세계 1등 될 때까지, 매출의 1등 될 때까지, 이익률 1등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비즈니스 중에 물량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공장이라도요. 물량이 2배 늘고 3배 늘잖아요. 물량 많아지면 원가가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방법 연구하고 공법 연구, 신기술과 신공법을 하고 최고의 물건을 만들면 거기다 물량까지 덧붙여주면 상승력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기술과 공법이 좋으니까 남보다 싸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런 말이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하면 대상자 수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리미트가 있어서 찾으러 가야 되고 만나기도 되고 거리라는 것이 지구는 동그랗게 생긴 세상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하나 어느 A 지점에 그 하나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고객 오기는 멀어서 접근성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은 어디가?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저소득층은 항상 가까이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 사업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제 제안했어요. 뭐냐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은 저소득층을 여러분의 목표 고객을 잡아서 그쪽을 공략하도록 비즈니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대신 주의사항 3개 알고 하십시오. 1번 알맞은 가격을 책정하십시오. 알맞은 가격이라는 뭐냐면 당신 능력을 계산해가지고 능력 계산이니까 당신 실력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아까 안과 의사 같이 생산성을 남보다 10배 이상 올릴 자신 있으면 공법 있잖아요. 아까 말한 자기 혼자 하면 다른 사람은 수술할 때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찬입에 잘 돼가지고 15분 간격으로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촥촥촥 넘어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고 남보다 생산성을 10배 이상 올릴 자신 있으면 판매 가격 10분으로 낮춰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좀 한 반 가격 정도는 제가 해볼게요. 가격 반으로 깎으라 이거죠. 물량은 보장해 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냐 알맞은 가격. 여기서 알맞은 가격이 뭡니까? 정말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저소득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입 가능한 그렇죠? 도쿄마에서 할 수 있으면 쌀수록 좋겠는데 너무 싸게 해가지고 적자 본다 그 말 하지 말고 그렇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는데 당신 실력껏 가격을 낮춰가지고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알맞은 가격을 정하라. 1번이에요. 2번이 접근성. 백화점에 입점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접근성 백화점. 여러분 고객이 저기 빈민가라고 했는데 가게를 백화점에 내놓으면 어떻게 그 백화점 가서 그 매장 가서 물건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고객 있는 곳에 가서 판매점을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을 내더라도 가게를 내더라도 접근성 있잖아요. 고객 있는 곳에 접근해갖고 딱 가게에 내놓으면 매일같이 고객 접근성 있잖아요. 바로 문만 열면 바로 앞에 다 고객들이니까 전원이 고객이니까 그죠? 그럼 사업하는데 뭐 문제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 뭐냐면 접근성과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한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대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책에서는 품목까지 만들어놨어요. 품목. 지천 품목. 뭐냐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향수 그러면 저소득 향수 사겠어요. 비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득 규모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규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 진짜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성냥으로 불 붙여갖고 촛불 밝힌다 그 말이야. 왜? 빈민가에 살다 보니까 전등도 없어서 전기가 없어요. 전기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성냥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진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면 성냥 장사하라 그 말이에요. 성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냥 사업은 VVIP에게 해당 사업사 되죠. 여러분 VVIP가 성냥 가지고 성냥 가게 성냥 사 가지고 쓸만한 일이 별로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성냥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품목을 소득별로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조금 더 부자는 조금 부자.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볼까요? 월 수입이 연봉이 5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은 성냥이 필요하고 10만 원 된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100만 원 된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해서 소득별 쭉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층별해가지고 품목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참고하세요. 그랬어요. 이 모든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누가 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도전해서 사업을 정말 이익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 소개했던 그 안과병원 있잖아요. 그 안과병원에 그 시작했던 분이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러워요. 왜 존경스러우냐면 이분이 선택했던 모든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딱 보면 이분이 쉽게 해서 안과, 그러니까 대학병원하고도 이제 제휴를 하는 거예요. 연구소도 만들고 등대에서 쭉 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잡고 동서남북으로 쭉 해갖고 센터도 있잖아요.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안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다 갖추도록 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을 부채 제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익률은 50%예요. 50%인데 이익이 나면 그 이익 가고 늘리고 하는 거죠. 세상은 넓기 때문에 드디어 지점 하나 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50% 이익을 내고 있어요. 50% 이익을 내갖고 낸 이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점 하나 내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래서 전 인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비즈니스를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돕고 싶다. 양질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인간다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요. 경제 문제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는 걸 다 해결해가지고 여유가 생기도록.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의류에 대한 모든 것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금융에 대한 걸 모두 말했는데 드디어 소매점들 있잖아요. 소매점이 이제 드디어 어떤 소매점 나오겠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소매점은 어떤 소매점이면 할인 판매점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이마트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마트 같은 것보다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더 싸게 하는 거죠. 왜? 목적이 어디 있으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남보다 매우 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있도록 뭐합니까? 사업을 기획하고 그걸 만들어서 하라 이거예요. 드디어 이것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드디어 다음 같은 이제 사업이 일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저소득층을 위한 글로벌한 뭐합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은 뭐냐면 이제 혼자 사지 말고 집단 있잖아요. 동네 있잖아요. 부락 있잖아요. 쉽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보증을 서는데 보증을 누가 합니까? 옆에 친척이든 친구든지 그 마을 사람이 보증을 서야 돼. 마을 사람이 보증을 받지 않으면 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 왜 마을 사람은 보증을 받을까요? 아까 순회 지도원 지도사가 옆에 24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기세가 올랐다가 가고 나면 또 고민에 푹 빠질 수가 있잖아요. 24시간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북 떠준 사람 비싸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드디어 뭐죠? 동네마다 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새마을운동, 4H 클럽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드는데 사실 클럽을 만들어서 회원 가입하게 하는데 회원 가입하면 특전이 하나 있어요. 뭐합니까? 이자 또 많이 줄 테니까 저축하라 이거예요. 푼돈 저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야 저축 많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축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를 만들게 해가지고 저축하게 하고
돈도 없는데 한돈 얼마라도 10%도 좋다. 저축하라 이거야. 저축하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 정신을 개도하겠다 그 말이야. 새마을운동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 보증 서기하고 등등 하면서 드디어 그러니까 집단으로 왜냐하면 장작불이 혼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팀으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뭔가 이게 우리로 말해서 제가 딱 내용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같은 분위기로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되기 시작하면 컨설턴트가 가가지고 뭐합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주는 거야. 가서 이제 뭐 상의하는 거야. 이제 인생 상담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자네는 태도가 어떻고 자세가 어떻고 어쩌지 하니 자네는 의자 만드는 사업하면 좋겠다. 자네는 옷걸이 만드는 사업하면 좋겠다. 자네는 뭐 동네나 불황이나 자연시설 있잖아요. 그걸 봐가지고 사업 아이템 골라주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저축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세는 됐다. 돈은 안 돼. 돈은 없지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매일 우리 돈으로 계산해볼까요? 10원씩 저축하고 있는 태도를 보니까 마음 자세 됐다 이거야. 그런 의식이면 미래가 분명히 싹이 열린다 이거야. 그렇죠? 됐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사업계획 상담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창업계획서를 딱 만들도록 해주는 거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투자를 만들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저축도 하는 우리 고객이 사업계획서를 멋있게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충분히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저축한다는 하나의 그 사람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보증서는 사람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투자자금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집단으로 운영하니까 집단 운영에 주도자는 한 사람이지만 옆에서 같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옆에서 막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설턴트가 또 방문까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성공률이 거의 100%에 이르도록. 왜냐하면 애정을 가지고 밀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 처음 시작하는데 매출이 뭐 기가 막히게 커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모든 빈민, 가난한 저수는 가정이 경제를 자립할 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서 그룹으로, 마을로, 부락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작은 사례, 큰 사례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제가 뭐 책에 있는 그 사례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읽을 수는 없네요. 그렇지만 뭐 그런 중에서 뭐 안나풀프 소금 아까 소금 이야기 듣고 비누도 말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야기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원격 진료 사업 있잖아요. 의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요새는 뭐 화상이나 뭐 너무 잘 되니까 쉽게 해서 병원을 만드는데 분점을 그냥 방 하나 내고 그냥 화면이 있는 거죠. 그 원격으로 이제 의사가 직접 가지 않고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상담도 하고 뭐 하라면 거기 이제 뭐 진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간호사 한 명 있는 거죠. 의사는 없고.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처방하고 조치하면 이제 딱 연결하면 이제 의사가 화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해서 하는 모든 활동은 화상으로 처리하고 실제 일하는 지원은 간호사가 하고. 근데 그랬더니 뭐죠? 의사 한 사람으로서 화상으로 하게 되니까 원격지 있잖아요. 또 그걸 커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또 여러 면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어서 매우 잘 된다. 뭐 이런 사례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책자에 대한 모든 걸 보면서 뭐냐면 가슴이 뛴다. 이게. 가슴이 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진짜 멋있는 사업이고 도전의 사업이고 기업가능하고 그걸 가야 될 사업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걸 첫 번째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남다른 방법, 더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연구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사업하려면 이 말이죠. 가정과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제품은 고품질 저원가. 그렇죠? 그 자기 실력 테스트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이 분야에서 얼마나 고품질이면서 품질은 세계 1등, 월드 베스트, 최고의 품질이면서 가격은 제로 베이스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그런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제 뭔가 시장은 무한대로 있는 저소득층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담그면 소비자는 아까 저소득층을 말해요. 소비자는
거기다가 모든 인센티브와 이익을 그쵸? 향유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잘 도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사업성은 고품질 저원가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건당 단가는 낮을지 모르지만 이게 매출이랄까 건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양이 사실상 이제 숫자로 말해서 높으니까 많으니까 무한대 가까우니까 매출액에 있어서 그쵸? 일반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시작한 한국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든다면요. 이랜드 있죠. 이랜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생산하거나 할 때 제가 이랜드를 방문했을 때 제가 들렸던 말이 뭐냐면 가치는 2배로 가격은 반가격으로 그리고 중저가 이런 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였냐면 받은 느낌이 제가 그러니까 그 이랜드를 처음 가서 그 표랄지 이렇게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품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겠다는 거예요. 품질을 최고로, 밸류는 최고로. 대신 가격은 시중 가격 반가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랜드 물건이 국내에서 시장 초기에 쭉 팔릴 때 가격이 여하튼 중저가 가격 싸도록 설정했어요. 타깃이 뭡니까? 여하튼 가격이 싸야지. 이렇게 쉽게 해서 서민을 돕겠다 이런 의미예요. 부자를 돕겠다는 생각보다는 서민을 돕겠다 해서 타겟 있잖아요. 타겟 이랜드의 타겟 고객이 제가 보기에 상류층이 아니고 서민을 대상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하튼 초기에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장사 잘 돼가지고 매장도 많아지면서 여하튼 이랜드가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장이 잘 되고 반응이 좋아서 다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딱 했는데 전국적으로 매장이 쫙 열리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뭐 이랜드 인기가 좋으니까 싹 확장됐잖아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전국에 이랜드 브랜드가 뭐 500개 매장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랜드가 그걸 보고는 차별화시켜가지고 품목별로 예를 들면 이랜드, 언더우드, 헌트, 브랜드단어, 리틀 브랜드단어 이러면서 브랜드를 한 30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걸 프랜차이즈하고. 그랬더니 한 가게의 성공 사례가 횡적기가 쫙 되는 순간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매출이 그냥 뭐 숫자 정확하지 않겠지만 뭐 100배 커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랜드의 기업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이미지가 조금 느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는 내가 말 못하겠죠. 그렇죠? 사업의 여러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모습 같은 것을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랜드가 성공할 것 같은 모델로서 누가 자기가 속한 영역 속에서 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저원가 최저의 원가를 만들어서 자기 실력 발휘를 딱 해가지고 드디어 타겟을 저 높은 VVIP 쪽으로 가지 말고 필요한 곳 그렇죠? 가서 뭐 합니까?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시하게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넘버원 되는 것은 언제 갑니까? I자로 가는 거죠. I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의견도 말하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 내에서도 가능하고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 많잖아요. 그것에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 봉사활동을 가서 그렇죠? 우리 시간과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봉사활동 가가지고 가서 가만히 관찰해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해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만히 관찰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보고 식수가 문제인지 먹는 게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위생이 문제인지 보면 우리 한국에 상품이 없는 것 없이 다 있죠. 근데 거기는 가난한 나라 가니까 없는 게 많겠네요. 그리고 쓰려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비싸서 못 사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은 줄은 알아요. 비싸니까 그들의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급되면 참 여러 면에서 복지 차원이랄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품목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많죠. 그럼 그 품목을 잡아가지고 잘 R&D를 해가지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고품질의 저원가의 물건을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그들을 향해서 사오게 된다면 사업한 지 2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트블루가 뉴욕시에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미국 국내선에 2등을 하고 그렇죠?
2년 만에 5천억의 순이익을 냈다. 이거 똑같은 모습으로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는 그 비즈니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주 짧은 시간, 1년, 3년 만에 그 지역의 마켓시어 1등을 할 것 같고요. 매출이 1등이요. 1등 안 할 리 없겠죠. 1등 할 것 같고 이익률도 절대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이익도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그 이익을 가지고 실제로 그 고객에 관계된 것들 실제로 교육을 한들지 교육 사업을 하든지 그 아까 창업을 돕든지 여하튼 도울 수 있도록 잘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사례를 편집해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프로포즈 합니까? 저소득층의 시장을 공략하라. 그렇죠? 그쪽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쪽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는 현재까지 나온 사례는 이 저자가 편집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들이 되죠. 숫자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 면에서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2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2권의 저자와 2권의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2권의 사례. 그리고 조금 한마디 더 할까요? 비즈니스에 있어서요. 경영자가 정말 중요해요. 경영자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선을 위해서 사업하게 더 굳게 맘먹고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모든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다 이익을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을 쓰는 데서 낭비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제반 모든 비용이잖아요. 낭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에서도 고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저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고 싶다. 그렇죠? 돈이 안 벌려서 못 돕겠다. 저는 그것은 게으름의 소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정말 많아져 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갖고 뭘 서비스할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도전해서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미국 아까 인도의 안과 의사가 도전했던 그런 스토리 같은 것이 저는 한국 땅에서 세계를 향해서 그런 것은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모든 분야의 1등이 넘버원이 우리가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대상자 중에서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자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가 피라미드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도전이에요. 그렇죠? 피라미드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은데라는 그 도전에서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결단하고 참여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한번 촉구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거기 그러한 자리에 오늘 말고 그렇죠? 오늘은 책의 저자에 대한 사례를 공부했지만 3년 후,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누가 어떤 책을 쓰더라도 그 사례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